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 정신의 불멸을 증거하는 고 최명희 선생의 대하소설 혼불. 그 혼불을 세상에 다시 피워 올리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제정된 혼불 문학상. 올해 벌써 8번째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역대 수상작들은 한국 소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8회 혼불 문학상의 주인공 전혜정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예, 제가 먼저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올해 상반기에 첫 번째 날이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한 후에 네. 몹시 정말 지치고 힘들었었는데요. 그 와중에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제게는 특히나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큰 격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문학사의 장인이신 고 최명희 선생님을 기리는 문학상에 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상 소식을 들을 때도 책과 함께 있었다면서요? 네. 그곳이 도서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좀 아날로그적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잘 갖고 다니지 않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휴대폰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6통 같은 번호로. 예, 예. 네. 그래서 좀 의아하던 차였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혼불 문학상인데 급히 연락을 바란다는 그 네. 메시지를 읽고서 제가 내가 당선이 됐구나 라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 문자 메시지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자기가 완성작을 공모해 보내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보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텐데요. 네. 그래서 조금의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 당선 연락을 받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족한 작품을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들 선생님 덕분이죠. 네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라는 작품으로 응모를 하셨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책을 들고 왔는데 이 책이죠. 네. 네.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 소개를 먼저 작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 집권을 깨하려는 독재자 리아민이 소설가 박상우에게 자신의 전기를 의뢰하면서 벌어지는 권력의 파워 게임에 관한 소설입니다. 네. 사실 소설가로서는 최고 권력자의 전기를 쓴다는 것이 정치색이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 박상우는 리아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전기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 네. 이유는요. 자신의 과거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유명세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소설가 박상우는 자신의 그 창작력은 버리지 못하고 네. 리아민의 전기를 집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리아민의 권력력과 그리고 박상우의 창작력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예. 이 과정이 소설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화로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화를 쫓아가시다 보면은 두 인물들의 그 욕망의 향방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책을 쓰실 때 작가분들께서 예, 이렇게 모티브를 얻는 동기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전혜정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쓰실 때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으셨습니까? 이 작품은 사실 특별히 모티브를 얻었다기보다는요. 네.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독재자라는 이 등장인물을 가지고 장편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독재자 개인의 욕망과 그리고
소설가 박상호로 데뷔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욕망을 대비시켜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던 소재였던 걸 이번에 혼불 문학상을 통해서 표출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책을 쓰실 때 제목을 정해놓고 쓰시나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통 대부분의 작가들이 네. 뭐 제목을 정해놓고 쓰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저에게 있어서 이 소설은 좀 특별하게도 내용보다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독재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삶 이외에 다른 삶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하지만 아무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독재자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해가 되는 뭐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막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점 때문에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 이외에 다른 제목은 이 소설에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을 완성시키기까지 2달 정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보통 뭐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르고 어떤 장르에 따른가 다른데 보통 자료 수집까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2달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예, 예.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게 작가들마다 또 이것도 다른 부분인데요. 네, 편차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체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장편을 쓸 때 이제 제가 좀 이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라는 소설은 제가 이제까지 발표하지 않은 그 장편들까지 모두 다 합해서 여덟 번째 쓴 그 장편입니다. 네. 그 이전에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각해 보건데 네. 저는 긴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쓰기보다는 단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쓰는 편이 오히려 저에게 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좀 체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 가지고 네. 제가 작가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2달 동안 버텨서 작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필요 불가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2달 만에 쓰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 가지 뭐 네. 체력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번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완전한 악인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독재자 리아민은 사적으로 보면 분명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비정상적일 정도로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죠. 그래서 작중 화자인 주인공 박상호 작가는 리아민의 이런 매력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리아민은 독재자이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일종의 혼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리아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요. 저는 이처럼 저희 독자들이 인간의 이런 복잡 다단한 내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게끔 예. 그렇게 또 전달되길 바라게끔 예, 예. 이 책을 또 집필을 하셨습니다. 예. 네. 등단이 2007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때 문학동네 신인상의 단편 소설이었어요. 네. 해협의 빛으로 등단을 하셨는데 작가라는 꿈은 언제부터 이렇게 꾸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면서요. 네. 그때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것도 있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요.
학교 대표로 글짓기 대회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예. 그 솜씨가 있으셨네요. 예. 그때 무슨 뭐 감상문 대회, 뭐 백일장 이런 데서 많이 학교 대표로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그때는 글을 쓰는 것이 즐겁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뽑혔으니까 하루 이렇게 수업을 쉬고 가는 게 좀 신난다라는 기분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정당한 이유로 학교를 네.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그때 어린 나이에는 뭔가 이렇게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예. 뭐 선물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매일매일 일기 쓰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도장 근데- 받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저희 그렇죠. 선생님한테. 예.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제 그 일기를 읽고서 한켠에 혜정아 너 작가가 돼보지 않으련 이런 오. 글귀를 써주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는 작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글쓰기를 좋아하셨다면서요? 좀 이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제가 글짓기 대회는 나가지만 나는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막 이런 또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서 어. 아직까지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씨앗이 돼서 오늘의 이렇게 홍불문학상 수상자로서의 또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문학 쪽에서도 이제 소설 분야를 주로 쓰고 계십니다. 예. 소설 분야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겠죠, 작가님께서? 저는 뭐 제가 소설가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문학 중에서는 소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소설은 내가 타인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 발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소설가는 정말 모든 문학을 있어서 총체적인 그 종합적인 그 예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네. 등단 이후에 11년째 지금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신 거죠? 예. 네. 11년 동안 이렇게 글을 쓰시는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으시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쓴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족들 보기가 참 면목이 없었고요. 왜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상관은 좀 동떨어진 삶을 좀 살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네. 또 그 글들이 다 좋은 것은 또 아니잖아요. 어떤 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업 작가다 보면 좀 더 초조해지거든요. 내가 좀 더 빨리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인류를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작가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더 이상 나아지지 않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습니까? 저도 슬럼프를 여러 번 겪었고요. 네.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이 이상은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왜 실력이 늘지 않는가. 왜 앞전에 썼던 그 소설이 뒤에 썼던 지금의 소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대범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 소설이 좀 모자른 듯 보이지만은 내가 이 소설을 그래도 완성함으로써 그 다음의 소설은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식으로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은 작품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슬럼프를 극복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걸 하지 않고서는 뭐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예, 새벽에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도서관 출근하면서 또 글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네.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새벽에 제가 굳이 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는요. 네. 그때 도서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야간 도서관을 할 수 없었어요. 아, 그래,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책을 두 달 만에 쓴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9시에 개관을 해서 6시에 딱 닫았어요. 야간 도서관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글을 쓰는 곳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서관에 출근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요. 네. 아르바이트는 그만둔 상태고요. 네. 사실 저보다 문단에서는 더 부지런하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져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겸손한 말씀까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네. 예. 이제는 건강 생각하셔서 아르바이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상금도 받았으니까요. 네. 예. 네. 상금 얘기를 또 해봐야죠. 상금 받으셨을 때 그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또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소설을 또 구상 중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생각해보지는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앞으로 다 쓰여질 다음 작품을 위해서 원동력으로 남겨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후에 나의 또 작품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 예, 그렇죠. 네. 책을 쓰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책 쓰는데 뭐 체력이 뭐 그렇게 필요 있어라고 쓰는데 체력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작가들 중에는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앉아서 이렇게 책상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작가님도 그 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혹시 안 하십니까? 저는 파워워킹을 하는데요. 파워워킹이요? 예, 그냥 저는 이제 목적을 갖고 네. 내가 소설가로 살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어야 한다. 네. 지구력과 체력을 기른다 하면서 양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흔들면서 워킹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때가 많은데 워킹할 때만이라도 머리를 비우고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예. 워킹할 때도 이렇게 좀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네, 뭔가 그렇죠. 좀 이게 정신을 이렇게 좀 맑게 하는 그런 준비 운동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가 혹시나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혜선 작가님께서? 사물을 꿰뚫어보는 눈과 네,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려보는 그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더 덧붙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펜을 놓지 않는 네. 근성까지 있다면 좋겠죠. 네, 그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 네. 모두가 오른쪽으로 본다면 작가는 한번 왼쪽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작품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 전혜정 작가님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이제 좀 더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작가가 되길 희망하십니까? 저는 작가적 양심이 있는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적인 양심. 예, 그렇죠. 작가적 양심이 있는 작가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선뜻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숨김없이 말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도 제 작품을 쓰면서 이 같은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쓸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방송을 혹시도 모릅니다. 소설 지망생 분들이 많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도 전업 작가로 있지만은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쉽사리 작가가 되라고 권유하기는 좀 힘듭니다. 정말 많이 숙고해 봐야 되고요.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꿋꿋이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 차기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쓰실 그 작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중산층 가정의 네. 경제적, 도덕적 몰락에 대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미 구상은 마쳤는데요. 예.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집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앞으로는 또 이런 작품의 글을 한번 좀 써보고 싶다. 또 네. 새로운 도전을 한번 또 해보고 싶다라는 장르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러한 소재가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장편을 한 8편을 쓰면서요. 네. 각기 다른 장르로 많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글을 쓴다면은 초심으로 돌아와서 네. 정통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정통 소설. 예. 그러니까 무슨 SF나 판타지나 아니면 스릴러, 예. 미스터리 이런 것도 써봤는데 결국은 한번 정통 소설을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번 그래서 차기작은 그렇게 네.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을 쓰실 때 작가분들께서 첫 문장 쓰는 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첫 문장을 쓰지 못하면 이게 쭉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 첫 문장만 딱 쓰면 수수수 나오는 거죠. 예. 그 첫 문장을 구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구사를 하십니까? 작가에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요. 그만큼이나 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문장에서부터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은 독자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을 것이니까요. 글쎄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요. 예. 그냥 그 첫 문장을 잡기 위해서 뭐 며칠, 짧게는 며칠, 뭐 길게는 뭐 1, 2주 그냥 계속 한번 써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장을 써보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첫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 천명희 작가의 혼불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제8회 혼불 문학상을 제정했고, 올해 이렇게 8회 또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최명희 선생님께서 또 글을 쓰실 때 보면 그 단어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깊숙하게 숨어있던 우리말을 꺼내서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빛을 발하게끔 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런 단어들 또는 이런 문장을 한번 내가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어떤 좀 마음 그런 포부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최명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명희 선생님은 우리 문학사의 장인이셨고요. 네. 정말 특별한 작가셨잖아요. 저는 글쎄요, 저는 하고는 싶지만 능력 부족으로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앞으로의 글에 대한 계획 또는 인간 정혜정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냥 그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글을 계속 쓰겠다는 그 다짐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욱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욱더 신선한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재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